나는 경북 구미 출신이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안 살림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부모님은 맞벌이셨지만 저녁이면 아버지 밥상 차리는 게 늘 엄마 몫이었고 형제 중 유일한 딸인 나는 늘 그런 장면들을 지켜보며 자랐다. 그래서인지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밥상을 차려주겠구나 하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게 사랑이고 가정이고 어른의 삶인 줄 알았다. 33, 나는 서울에서 중소기업 회계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그는 세무 공무원이었다.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말이 적고 점잖고 계산적이지 않았다. 나보다 연봉은 적었지만 공무원이면 적어도 안정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프로포즈할 땐 이렇게 말했다. 나는 큰 욕심 없는 사람이라 네가 있어주면 그게 제일 든든할 것 같아. 나는 그 말이 좋아서 결혼을 결정했다. 양가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우리 집은 고생하며 자수성가한 편, 시댁은 보수적이고 내향적인 분위기. 시어머니는 자주 말하셨다. 우리 애는 원래 말이 없어. 그렇다고 나쁜 애는 아니야. 결혼 후 서울 외곽의 전세로 작은 집을 구했고 나는 회사 일을 계속했다. 신혼 초 그는 매일 퇴근 후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며 앉아있는 게 습관처럼 보였다. 나는 퇴근하자마자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다음날 도시락 준비했다. 그는 내 손길을 고마워했지만 정작 생활비나 통장 관리는 자신이 하겠다고 했다. 혼자 쓸 거 없고 나중에 다 합치면 되잖아. 지금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상하긴 했다. 결혼 전엔 가계부 써보자던 사람이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생활비만 딱 정해서 주고 나머지는 묻지도 말라는 분위기였다. 그래도 나는 믿었다. 남편을 믿었다기보단 가정을 믿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결혼 10개월쯤 되었을까. 우리 집 인터넷이 끊겼다. 처음엔 통신사 문제겠거니 하고 넘겼다. 그런데 다음 달엔 도시가스가 연체됐고 카드 자동이체가 해지됐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요금이 자꾸 밀리는데. 내가 깜빡했어. 월급날 바로 처리할게. 그가 급히 모바일 뱅킹을 켜서 뭔가를 처리하는 모습은 익숙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샤워하는 사이 나는 무심코 침대 위에 놓인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떠있는 창 2개. 익소 카지노 라이브 베팅. 토토 정산 내역. 오늘 총 수익 마이너스 37만 원.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나는 키보드를 닫고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잠든 그의 옆에서 눈만 뜬 채 새벽을 넘겼다. 이틀 뒤 조심스레 물었다. 그거 도박이야? 그는 조금 당황하더니 이내 덤덤하게 말했다. 예전부터 조금씩 했어. 근데 지금은 안 해. 스트레스 해소용이었어. 얼마나 했어? 뭐 몇십만 원 정도지. 큰 돈은 아니야. 그가 말하는 몇십만 원이 나에게는 한 달 식비였고 우리 둘에게는 신뢰의 경계였다. 하지만 나는 그날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 사람을 내가 고쳐보자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회사 연차를 내고 도박 중독 상담센터를 찾아갔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상담실 상담사는 조용한 말투로 말했다. 배우자가 본인의 도박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개선은 어렵습니다. 다만 아내분이 먼저 무너지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나는 그에게 말했었다. 우리 같이 가자. 상담 받아보자. 지금이라도 고치면 우리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약속된 월요일 오후 2시 나는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문자 한 통. 허위가 길어졌어. 오늘은 힘들 것 같아. 미안. 그날 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에 들어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도 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말을 줄였다. 혹시 정말 고치려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매일 같은 생각을 되뇌며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하고 잠들었다. 남편은 한동안 얌전했다. 통장도 일부 나에게 맡겼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줬다. 내가 물으면 요즘은 안 해. 진짜 끊었어 라고 했다. 나도 믿고 싶었다. 적어도 그가 노력 중이라는 착각은 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외근을 마치고 카페에 들렀을 때였다. 우연히 본 그의 SNS. 로그인된 상태였던 그 계정에 DM
노 토토 VIP방 충전 언제 가능? 어제 300지셨다며요? 그 문장들이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회사에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핸드폰을 덮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뭘 감당하고 있는 걸까? 왜 나만 이 결혼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조용히 물었다. 요즘도 도박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다시 해버렸어. 잠깐만, 진짜 잠깐만. 진짜 이번엔 끊을게. 정말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라는 말을 나는 그날로 5번째 들었다. 그 주 주말 나는 친정에 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눈치챘다. 네 얼굴이 다 말하네. 무슨 일 있었냐. 나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걸 모두 털어놨다. 결혼 후 연체된 고지서, 도박 사이트, 상담소 이야기, 그의 반복된 약속과 배신까지.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널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제는 네가 널 지켜야 한다. 아버지는 처음엔 조용히 앉아있다가 한참 후 말했다. 그래도 한 번은 부부가 서로 버텨줘야지. 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으로 확인해봐라. 그때도 안 되면 그땐 이제 널 말리지 않겠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한밤중 남편은 나를 보며 말했다. 정말 고칠게. 나도 무섭다. 솔직히 나 좀 도와줘. 우리 그냥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잖아. 그 말이 흔들렸다. 결혼 반지를 벗지 않은 손이 내 마음을 붙잡는 듯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했다. 다시 상담소 가자. 이번엔 진짜 같이 가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약속 당일 아침 그는 사라졌다. 문자 한 통.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가자.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와 말했다. 네가 자꾸 날 병자 취급하니까 더 하기 싫어져. 나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가방을 들고 회사 근처 단골 식당으로 향했다. 친구 미정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유일한 동갑내기 친구이자 결혼식 때 내 들러리였던 사람. 내가 아직도 이러고 살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말했다. 나도 안 살고 싶어.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게 너무 무서워.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네가 살아야 하는 거야. 그 사람 지금 널 파괴하는 사람이야. 너 보통 아니야. 진짜 잘 버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터졌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나는 참은 게 아니었다. 나는 나를 바닥까지 깎아가며 견디고 있었던 거였다. 며칠 뒤 다시 도박 내역 알림이 떴다. 그는 이번엔 아예 대놓고 말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우리 부부 아니야. 부부가 다 공유해야 돼? 너도 네 돈 쓰잖아.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혼자 소장 양식을 검색했다. 이혼 사유, 도박, 이혼 가능 기준, 경제적 학대,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처음 열었다. 상담 예약 신청, 사례 검색, 상습 도박 이혼 사례, 무료 변호사, 연계 기준 공단에 접속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였지만 마음을 여는 데 걸린 시간은 3년이었다. 나는 클릭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을 살리려다 내가 죽겠어. 나는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긴 복도, 낯선 문, 다음 분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 처음엔 정말 이 문을 열 수 있을까 싶었다. 내가 정말 이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남편의 말이었다. 네가 도박을 해봤냐? 스트레스 해소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인생을 망친다고? 나는 망친 게 아니었다. 나는 견뎠고 참았고 바닥 끝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더는 내려갈 곳이 없어서 이제 올라가기로 한 거였다. 상담실 안에서 변호사는 내 말을 다 듣고 조용히 물었다. 도박 내역, 연체 내역, 우울증 진단 같은 자료 있으신가요? 나는 준비해간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다. 카카오뱅크 출금 캡처, 연체 고지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소장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 있어요. 조정기일은 한 달 내로 잡힐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상대가 반성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이혼 안 시켜줄 수도 있나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반복된 중독, 경제적 반김, 정신적 피해가 명백하면 반성 한마디로 덮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나는 처음으로 내 고통이 입증 가능한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소장을 접수한 날 남편은 집에 없었다. 난 조용히 그의 서랍에 편지 한 장을 넣었다. 나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지금 이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다. 며칠 뒤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가 날라왔다. 혼인 파탄에 대한 조율 시도, 당사자 직접 출석, 불참시 불이익있음. 기일 당일 법정 복도에 나란히 앉아있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부부라는 단어가 진짜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조정위원 앞에서 말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껏 제가 잘못했고 치료도 받을 겁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말 4번째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믿었고 그때마다 망가졌어요. 조정위원은 내 진술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사자 간 이견이 크고 회복 의지보다 회피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조정 불성립으로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합니다. 변론 기일은 한 달 후였다. 남편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도박은 중단했고 아내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마지막까지 그는 내가 일방적이라며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답변서 문구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법원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입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판결은 선고기일 당일 짧게 내려졌다.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상대방의 반복된 도박과 경제적 반김,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내 이름을 법적으로 처음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 피해자, 간병자였지만 이제는 다시 그냥 나였다.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 순댓국집에 들어갔다. 식당 아주머니가 물었다. 혼자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오늘은 혼자예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넣자 눈물이 뚝 떨어졌다. 허겁지겁 닦지도 않고 그대로 먹었다. 이제는 울어도 된다. 그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나 자신을 구하기로 결심한 날이었다.